환자분들께서는 관절염 4기가 되면 무조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술 여부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MRI 같은 검사 결과만으로는 판단하지 않고요. 안녕하세요. 재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할까요? 인데요. 오늘은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서 언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지,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꼭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는 질환인데요. 보통 다음 4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관절염 1기는 연골 손상이 경미해서 가끔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고요. 관절염 2기가 되면 연골이 50% 이내로 손상되어서 무릎이 붓거나 걸을 때 통증이 좀 자주 느껴지는 단계가 돼요. 그리고 관절염 3기가 되면 연골 손상이 50% 이상 진행되어서 뼈끼리 부딪힐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통증이 심해서 평지를 걷는 것도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관절염 4기는 말기 관절염으로 연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맨뼈가 완전히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뼈끼리 마모되다가 나중에는 5다리로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관절염 4기가 되면 무조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술 여부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MRI 같은 검사 결과만으로는 판단하지 않고요. 환자분의 통증 정도, 일상생활이나 걷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아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요약하면 관절염이 진행되었어도 통증이 심하지 않고 내가 견딜만 하다, 일상생활도 가능하다면 굳이 수술을 서두를 필요가 없고요. 이때는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먼저 비수술 쪽 치료를 시도할 것을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이 들어서 회복이 더딜 바에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미리 수술해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우리 이제 치아 있잖아요. 어차피 빠질 이니까 이가 흔들리기 전에 미리 뽑고 임플란트 하자. 들으셨을 때 어떠십니까? 말이 잘 안 되죠. 인공관절 수술도 같은 원리입니다. 한 번 수술하면 되돌릴 수가 없고, 또 인공관절이 아무리 좋은 기술이 개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 무릎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불편한 느낌이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아무리 좋은 틀니나 임플란트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치아보다는 불편한 것과 동일합니다. 또한 인공관절은 수술 후에 합병증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수술 후 당장은 이 뼈가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1, 2년 좀 편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공관절 사이에 플라스틱이 마모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통증이나 관절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술 후에 2, 3년 이내에 다시 또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고요. 특히 수술 후에 감염이 생기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지고 아주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수술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인공관절 수술은 한 번 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 주위를 봐도 의사들은 쉽게 수술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수술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통증이 하루 종일 지속되고 밤에도 잠을 못 잘 때, 두 번째로는 약물이나 주사치료, 물리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전혀 없을 때, 세 번째는 다리의 5다리 변형이 심하고 엑스레이에서 연골이 거의 없는 경우, 마지막 네 번째는 걷기나 계단 오르기 등의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때는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통증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또 가만히 있거나 쉬거나 할 때는 괜찮아질 때, 두 번째는 관절 변형이 아주 심하지 않을 때, 세 번째는 아프긴 하지만 일상생활이나 걷기 정도는 좀 그럭저럭 견딜만한 경우에는 검사상에서 관절염이 3기나 4기라 하더라도 수술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상생활이나 거동에 큰 지장이 없다면 수술은 마지막 선택지로 남겨두시고요. 내 무릎을 최대한 오래 쓰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수술 없이 내 관절을 지키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재생치료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재생치료는 골수 자극술과 콜라겐 주입술입니다. 골수 자극술은 말 그대로 손상된 연골 아래의 뼈에
미세한 구멍을 냅니다. 그래서 이 구멍으로 골수 속의 줄기세포와 치유 성분이 흘러나오게 해서 연골 부위를 치유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연골의 다른 부위에 새로운 연골 조직이 만들어지도록 돕는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콜라겐 주입술을 함께하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콜라겐은 힘줄이나 연골 등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거든요. 주입된 콜라겐 성분이 골수에서 나온 줄기세포가 연골을 잘 치유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조직 재생되는 것이 2배, 3배로 더 촉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골수 자극술은 기존 1cm 크기의 손가락만한 관절 내시경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2-3mm 정도 미세 침에 불과한 초소형 내시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절개와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술 시간이 짧고 회복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할 치료는 골수 농축액 주입술이라는 시술인데요. 환자 본인의 골반뼈에서 골수를 추출합니다. 이 골수에는 줄기세포 등의 이 치유 성분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여기서 또 치유 성분을 추출을 해서 손상된 연골 부위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에요. 시술 후에는 치유 성분이 연골 재생을 촉진해서 관절염 증상이 점차 호전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절개 없이 진행되는 비수술 치료이기 때문에 출혈과 통증이 적어서 시술 당일 바로 보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줄기세포를 이 골수 대신에 지방에서 추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환자분들 중에서는 골수에서 뽑은 줄기세포가 좋아요? 지방에서 뽑은 줄기세포가 좋아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골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가 지방에서 추출한 것보다 연골 재생 능력이 더 우수하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형외과에서는 지방 조직보다는 골수 유래 줄기세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더라도 생활 습관을 관리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평소에 다음 3가지를 꼭 실천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1kg 줄면 무릎 하중이 약 3에서 5kg이나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체중을 조금씩이라도 줄이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는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 근육을 강화를 하면은 무릎을 탁 잡아주기 때문에 안정성이 좋아져요. 예를 들면 자전거 타기라든지 수영,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무릎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겠고요. 세 번째는 무릎을 보호하는 습관입니다. 쪼그려 앉기, 무거운 물건을 들기, 계단을 자꾸 오르내리는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간혹 가다가 내리막은 나쁜데 오르막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물어보시거든요. 오르막도 똑같이 안 좋습니다. 다만 내리막길보다 좀 덜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계단보단 평지를 이용하시고요. 정 불편하다 하실 때는 무릎 보호대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무릎 관절에 가는 부담을 크게 줄여서 재생 치료의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도 무조건 인공관절 수술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심한 관절 변형이 와서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최신 재생치료나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하고 무릎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요. 더욱 중요한 건 자신의 무릎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서 나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전문의와 잘 상의하셔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